이제 의료기기 수출 실적이요. 2024년 실적이 전국 2등을 한 겁니다. 우리 강원도 의료기기가. 아, 이게 정말 잘한 거고요. 그럼 기왕 하는 김에 1등 하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데, 여러분, 우리가 강원도에서 서울을 제끼고 2등을 한 거고, 1등 경기도하고는 인구에서 9배 차이가 납니다. 정말 부동의 1위 경기도를 제외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최대치다. 그걸 제외하면 사실은 뭐 전국 1위인 거죠. 그래서 작년 한 해 이 강원 의료기 수출 실적이 7억 4,720만 달러. 이게 1조 200억이랍니다. 1조 환산을 하면 드디어 1조를 넘어섰습니다. 전국 2위고요. 이게 우리가 집계한 게 아니라 그 식약처에서 통계를 내서 최근에 발표한 그거에 따른 겁니다. 그 순위가 그러니까 23년도 실적은 3위였고 그 전에 20년도 기준으로 할 때 계속 순위도 올라오고 실적도 올라오고 당연히 2020년과 이걸 대비를 한번 해보니까 24년 실적이죠. 4년 만에 44% 증가한 거. 4년 전에 비해서 44%가 증가했는데 전국 그 실적은 20%가 감소됐습니다. 전국 실적은 20%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44%가 올라간 겁니다. 전 세계적인 이런 좀 경기 침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들 고전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준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강원도의 의료기기가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잘하게 됐나 이거를 좀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90년대에 원주에 자생적으로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이제 조성이 됐죠. 그렇게 해서 거기 기업 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업체들이 좀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해오다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작년에 24년에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. 저희가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새로운 그 이런 AI 기법을 거기다 접목한 의료기기들이 이제 규제의 족쇄에서 풀어나서 마음껏 또 연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거죠. 화상으로 뭘 막 전송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글로벌 혁신 특구라는 것, 그게 지정된 것도 도움이 됐을 거고, 또 생각해 보니까 벌써 그 두바이 거기 갔다 온 게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그게 금년이더라고요. 그때 우리 여기 중에 누구가 그치 심혜석 기자 같이 갔었지. 두바이 가서 이렇게 낑낑대면서 실적 더 올리려고 막 했던 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데도 가서 아랍 헬스에서도 같이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된 데는 그 한종현 원장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장 이제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죠. 아주 열심히 하고 기업인 출신으로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또 이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 공이 참 큰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김에 첨복단지,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거 좀 꼭 우리도 여기 선정되도록 우리 도의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겠습니다. 이게 2009년이었던가요? 그때 탈락된 게? 그때 그렇게 좀 아쉬운 결과를 우리가 받았는데
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무르익고 있습니다. 이 전국 2위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 거 못해도 스스로의 힘으로. 그래서 지금 그 국정과제, 지난번에 우리가 만든 그 국정과제에도 이걸 담아서 좀 포함되도록 좀 하고 있고,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게 다각적인 노력으로 천복단지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법을 개정해서 그 법이 시행된 지로 따지면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죠.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얼마나 이걸 알고 계시나? 얼마나 알고 계시나? 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원 특별법을 시행한 지는 이제 1년 됐는데 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된 거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?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래도 91.7%가 알고 있다. 특별자치도가 된 건 알고 있다. 그런 겁니다. 이게 그 종전에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습니다. 60%, 58% 이러다가 이제 시행하고 1년이 되니까 이제 인지도가 쭉 올라왔다. 이때 비해서 많이 올라왔죠. 하여튼 도민 10명 중에 9명은 특별자치도가 된 거를 알고 계신다.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이것도 이제 아니 뭐 특별자치도 된 거 그거 뭐 다 아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. 꼭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제주도의 사례가 한 번 있는데요. 제주도가 이 특별자치도가 되고 15년 만에 2006년에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? 15년 만에 2021년에 조사를 했는데 이거를 알고 있다.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거를 알고 있다는 주민이 60%. 15년을 했는데 60%가 그 바뀐 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1년 만에 91%가 됐다.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한 것 중에 지금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어가고 있는데 규제 완화가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.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도민들이 60%가 넘었습니다. 그 자세한 거는 우리 또 특자국에서 아마 이제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.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. 이렇게 하는데 요 밑에 요거를 보면요. 이거는 저희한테 조금 안 좋은 거예요. 그 비전, 우리의 그 비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게 덜 알려졌다. 시간이 가도 그렇게 확 늘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알고 있다, 잘 알고 있다가 1%가 줄었어요. 예.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다. 이 도민들이 실제 이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말 해야 되겠구나. 특별자치도가 된 거는 그래 알겠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체감하도록 하는 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리 그 언론에서도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의 비전,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이걸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 미래산업 도시죠. 가장 중요한 게 미래산업 도시고 그리고 또 글로벌 도시입니다. 그래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인데 그 글로벌이라는 세 글자 법에 넣는데도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고요. 그것도 도민 설명회를 하는 현장에서 도민분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
전격 수용해서 그렇게 채택이 된 그런 아주 소중한 그 명칭입니다. 글로벌 도시. 그거 혹시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우리 저게 입법화 과정에서 이게 좀 너무 어려운 외국어다 해가지고 법제화 어렵다 처음에 그런 검토가 있었는데 계속 설명해서 대체할 수 있는 명칭이 없다 해서 설득해서 이거를 받아냈더니 그 다음부터 타 시도에서는 아주 쉽게 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북이 바로 따라하고 글로벌 뭐 생명 무슨 도시 부산하고 인천은 법안을 낼 때 다 글로벌로죠. 이거는 정말 가서 뭐 좀 그 저작권료를 좀 받고 싶은 생각이 다 들 정도입니다. 네. 그런 건데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런 소중한 거를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. 자 이제 또 이청사 개청 2주년이다 해서 지금 아마 그 글로벌 청사에서도 그 본부장이 좀 브리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벌써 이제 거기도 2년이 이렇게 됐네요. 좀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좀 자리를 잡은 거로 3개국이 거기서 좀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는 거로 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미래산업국, 관광국, 해양수산국 열심히 그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영동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좀 민원 처리 건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처음에 이 이청사를 지은 이유가 그쪽 영동 지역 주민들이 도청 일을 보기 위해서 태백산맥을 넘어오지 않게 하겠다 이래서 그 개청이 된 겁니다. 현재까지 민원 처리 건수가 5,600여 건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. 그 최근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글로벌 본부에서 또 브리핑을 하니까 그걸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. 최근에 있었던 뭐 사례 하나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이 규제를 한편으로는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어가면서 한쪽은 그 규제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요. 4대 규제다 뭐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업 규제도 있더라고요. 어업 규제도. 어업 규제가 아주 심각합니다. 뭐 하려고 그러면 규제가 아주 많습니다. 그 중에 2가지를 최근에 이렇게 푼 게 있는데요. 대구 그 생선 대구를 잡으려고 그러면 금어기가 있습니다. 그 관련 법에. 그래서 1월 달에 잡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우리 이청사 해양수산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수온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산란기에 얘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잡지 못하게 하는 건데 산란기가 지금은 옛날에 1월이었는데 지금 3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그 금어기를 1월에서 3월로 변경하는 거예요. 그거 하나 하는데도 법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다. 가서 설명하고 그 시행령 바꾸고 하는 작업을 해서 지금 그거를 다 바꿔놓고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. 또 하나 그 제가 이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대게 통발 어선 통발로 대게를 잡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경상북도 어선이 와서 그거를 다 잡아가고 하는데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더라. 그래서 우리 강원도 배들은 이거를 잘 지켜서 통발 대게 어획을 안 하고 있는데 인근 도에서 와서 그렇게 조업을 해나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도
건의를 해서 관련 법 시행령을 이미 고쳤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촘촘히 그물처럼 이렇게 다 쳐져 있는 이런 어업 규제도 하나하나 지금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세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.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